176페이지 보시면 특약입니다. 특약. 특약이 있는데 이게 소, 도체, 결함, 보장, 특약인가요? 특약. 여러분들 그 1과목에 보시면 각 부문별로 특약들이 여러 개가 있죠? 그것 중에서 보험금을 구하는 거는 딱 3가지밖에 없어요. 구하는 게 방식이 있는 게. 그다음에 돼지의 질병. 적으실 필요는 없어요. 위험 보장 특약. 마지막으로 축산 휴지입니다. 축산. 이 보장. 이 보장. 자, 얘는 소 도체 결합 보장은 소예요, 돼지예요? 소죠. 질병 위험 보장 특약하고 축산 유지 위험 얘는 돼지입니다. 돼지. 이게 가축을 도축을 해서 두부, 머리 빼고 뭐 빼고 못 빼고 하고 걸어놓은 거 있죠? 그 자체를 뭐라 한다고? 도체. 소면 소도체, 돼지면 돼지도체, 닭이면 닭도체, 오리면 오리도체 그런다고요, 얘가. 근데 얘네들을 이제 보험금을 구하는 게 뭐냐 보니까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이따 할 테니까 이따 소도체부터 가실게요. 소도체부터. 일단은 이렇게 걸어 놓을 거예요. 걸어 놓을 겁니다. 얘가 A라는 소예요. A라는 소. A라는 소. 얘가 경매장에 가는데 어디 간다고요? 경매장에 가는 도중에 싣고 가다가 부딪혀가지고 그 자체로 멍이 들 수도 있고, 멍이 들어요. 찢길 수도 있고, 가다가 그 외상 같은 거 그런 거 입을 수도 있거든요. 피해를 입는다 그래요. 피해를 입는다. 그 피해가 유형이 총 몇 가지냐면 6가지입니다. 그게 근염, 근출혈, 외상, 근육 제거, 하나 더 있는데 수종, 기타. 그래서 몇 가지요? 6가지. 6가지. 이걸로 인해서 경매장 가서 가격을 못 받았어요. 제 값을 못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 보니 옆에 보니 B라는 소가 있는데 A라는 소와 B라는 소는 등급이 똑같아요. 정상적인 상태에 있을 때는 둘 다 투뿔이에요. 투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똑같은 상태예요. 근데 B를 보니 B의 소가 600만 원을 경매장 받았다. 600만 원. 근데 A는 똑같은 상태인데 오다가 이런 피해를 입어가지고 400만 원만 받은 거예요. 얼마 손해예요? 그러면 200만 원이죠. 그거 찾는 거예요. 그거 찾는 거. 200만 원. 얘가 뭐가 된다? 손해액이 된다. 손해액이 된다. 교재 보시게요. 176페이지. 자, 1번에 소도체 결함 보장 특별 특약에서 자, 밑에 보시면 가번에 손해액 산정해서 특약에서 손해액은 사고소의 도체 등급과 같은 등급의 전국 평균 경락 가격과 사고소의 도체 경락 가격으로 계산한 일두 가격의 뭐예요? 차액으로 한다. 손해액은 차액입니다. 여기 있죠. 요거하고 뭐예요? 차액이 뭐예요? 손해액이다. 그래서 보험 가액은 정상 도체 해당 등급의 일두 가격이다. 정상 도체 해당 등급이 B죠. B의 일두 가격이 얼마예요? 600만 원. 얘가 뭐가 보험 가액. 밑에 보시면 손해액은 정상 도체 해당 등급의 일두 가격에서 사고소의 일두의 뭐예요? 경락 가격이라 있죠.
경매 가격 얼마나 400만 원 나왔잖아요, 지금. 그럼 빼면 차이가 얼마? 200만 원. 요게 보다 손해기다. 근데 조심할 게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사고 전전월만 따졌죠. 그 밑에 보시면 사고 전월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어디다고요? 사고 전월. 사고 전월. 얘만 조심하세요. 자, 이 600만 원은 사고 전전월이에요? 전월이에요? 전월에 뭐 600, 300kg이다. 그러면 곱하기 얼마? 2만 원이다 해서 나오는 가격이다. 예를 들어서요. 이렇게 나온 거다. 그래서 시험 나오는 포인트는 얘입니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밑에 주석이 있을 거예요. 그 미주인가요? 뭔가 여기에 뭐 꼬리말이니까 거기 있죠. 근염, 근출혈, 외상, 근육 제거, 기타, 그 수종 기타. 두 번째 뭘 구하는 거? 이거 구하는 거. 200만 원 구하는 거. 얘가 나옵니다. 댁에 가셔서 뭐 하시라? 이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림을. 여기는 자기부담 비율 오른쪽에 보시면 소도체 결합 보장의 자기부담금은 계산된 금액이 얼마? 20%. 저 위에 보이시나요? 177페이지 괄호 5번에 계산된 금액이 얼마래요? 20%를 자기부담금 한다 했죠. 그러면 이놈의 200만 원이 얼마예요? 20%는 40만 원. 빼기 40만 원 하라 그 말이에요. 얼마 나와요? 160만 원. 얘가 보험금 이자. 얘는 손해액. 얘는 뭐예요? 보험금. 자, 넘겨보시면 돼지 질병위험보장 특약입니다. 돼지한테 걸리는 질병, 이게 뭐냐, 보상하는 손해로 지정해주는 질병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T, G, E라는 게 있고요. P, E, D라는 게 있고, 로타 바이러스라는 게 있어요. 거기 보시면 TGE 있죠. E. 됐나요? TGE, E. E니까 위장염. 아니에요. 그냥 외우시라는 거예요. 예? E니까 뭐예요? 위장염. E니까 위장염. 그 다음에 D 있죠. D. 얘는 뭐냐면 영어로 다이어리어가 이제 설사예요. 설사. 설사병. 로타바이러스는 얘도 설사병이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공통적인 증상이 뭐냐면 설사입니다. 설사. 얘는 위장염이지만 그래도 설사예요. 설사가 공통적인 증상인데 이제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 어른이 성인이 설사가 걸리면 설사가 났다 그러면 좀 버티면 되죠. 물 많이 먹고. 예전에 그 한 2달 전인가 저기 뭐냐 제과점에서 상한 햄버거를 갖다 먹고는 한 일주일 동안 설사를 했거든요. 제가. 안 죽더라고요. 물만 많이 먹으니까. 근데 만약 얘들이 이제 신생아나 1살짜리, 2살짜리 애들이 토사광난, 토하고 설사하고 그래봐요. 어떻게 여러분들 들고 뛰죠 이제. 응급실 바로 가죠. 그래서 이 설사는 누구한테 발생하냐면 자손한테 발생합니다. 자손한테. 엄마가 걸렸는데 엄마 모유 속에가 이게 들어있거든요. 걸리거든요. 얘가. 근데 희한하게 조사를 해보니 엄마 돼지가 새끼를 몇 마리 낳냐면 13마리, 12마리를 낳아요. 그 정도 낳거든요. 보통 그 정도 낳는데 거기서 보통 2.5마리는 죽더라. 몇 마리? 2.5마리 죽더라.
되셨나요? 자, 그러면 엄마 돼지가 있어요. 엄마 돼지 뭐라 그래요? 엄마 돼지 한 마리가 있어요. 한 마리가 있어요. 한 마리가 12마리, 13마리를 낳아요. 거기서 걸리면 몇 마리 죽는다고요? 2.5마리가 죽어요. 그러면 얘는 자돈이죠. 그럼 여기다가 엄마 돼지 가격을 곱해야 돼요? 자돈 가격을 곱해야 돼요? 다시 엄마 돼지 가격 곱해야 돼요? 새끼 돼지 가격을 곱해야 돼요? 새끼 돼지 그게 자돈 가격. 엄마 돼지가 한 마리 있죠? 이거가 모, 돈, 수 그러는 거예요. 오른쪽에 보시면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보험가액은 얼마래요? 모돈수 곱하기 2.5 곱하기 자돈 가격. 제가 이거 설명해 드리려고 지금까지 다 빌드업 한 거예요. 돼지질병위험보장특약은 얘 중요해요. 얘 한 번 나온 적 있어요. 모돈수 곱하기 2.5 곱하기 얼마? 자돈 가격. 다른 거 필요 없이 다. 엄마 돼지가 새끼 돼지를 몇 마리 낳는다? 10마리에서 12마리 정도 낳는데 설사병 걸리면 돼지가 몇 마리 죽는다? 2.5마리가 죽는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엄마 돼지의 숫자에다가 2.5마리 곱하고 죽은 거는 엄마 돼지가 죽었어요? 새끼 돼지가 죽었어요? 새끼 돼지 가격 곱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보험 가격이 나올 거 아니에요. 새끼 자동 가격 곱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그 밑에 라번에 보시면 자기부담금 하고 나왔어요. 자기부담금. 자, 보통 약관 지급 보험금 계산 방식에서 계산한 금액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 비율을 곱한 금액과 200만 원 중 얼마? 큰 금액을 자기부담금으로 한다. 여기서 자기부담금 비율이 5%일 수도 있고 10%일 수도 있고 20일 수도 있고 뭐 15일 수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얘가. 그래요? 그러면 아까 제가 모돈 수에다가 2.5 곱하기 자돈 가격 했죠. 얘가 보험 가액이죠. 얘는 이미 죽어버렸으니까 손해가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아니 이용부 처분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이 자체가 뭐예요? 손해가 된다고 얘가. 여기다가 얘를 곱하고 얘를 곱하고 얘를 곱하면 자기부담금 나오겠죠. 그 자기부담금과 누구? 200만 원 중에서 어떤 거 작은 금액이요, 큰 금액이에요. 큰 금액을 자기부담금을 한다. 200만 원이요. 잘 보셔야 돼요. 200만 원. 자, 그 다음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읽어만 보시고요. 그냥 가볍게. 자, 넘겨보시면 돼지 축산유지입니다. 자, 거기에 가번의 용어의 정의를 보시고, 용어의 정의를 보시고, 괄호 1번, 괄호 2번을 보시게. 괄호 1번하고 괄호 2번. 축산휴지다. 그럼 보험 목적의 손해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한 전부 또는 일부의 축산업의 중단이다. 자, 괄호 2번에 축산휴지 손해, 보상 위험에 의해 손해를 입은 결과 축산업이 전부 또는 일부 중단되어 발생한 사업 이익과 보상 위험에 의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예상되는 사업 이익의 차감 금액을 말한다. 돼 있네요. 자, 그러면 자, 밑에 사업 이익은 뭐라고 돼 있어요? 일두당 평균 가격에서 경영비를 뺀 잔액으로 되어 있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돼지가 보통 출하를 할 때 110kg 또는 100kg에서 출하를 해요. 우리가 여기서 보면 여기서는 100kg 어쨌든 100kg이 됐든 110이 됐든 출하 체중이 돼서
얘를 키우는데 사료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전기도 들어갈 것이고 난방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비용, 사료값. 쉽게 생각해 사료값. 사료값이 50만 원이 들어갔다. 한 마리 너무 많이 들어가나요? 30만 원이 들어갔다. 한 마리 키우는데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근데 얘를 도축장에 내보니 얘가 80만 원을 받았다. 한 마리에. 그러면 농장주는 축산 농장주 축주는 얼마 이익을 받은 거예요 지금? 50만 원 이익 받죠. 뭐 어떻게 하세요? 80만 원에서 30만 원을 뺐죠. 그러죠. 얘가 뭐래요? 얘가 사업 이익. 사업 이익.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쉽게 생각해서 사료값이 40만 원 들어갔다. 여기는 100만 원을 냈다. 얼마 이익 본 거예요? 60만 원 이익 봤죠? 몇 퍼센트 이익 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계산했어요? 계산을 어떻게 하셨어요? 100에서 40 빼가지고 나누셨죠? 그럼 이익 얼마 몇 퍼센트 이익 받냐고 그러잖아 지금 이거. 얘가 이름이 뭐냐면 이익률이라 뭐라 한다고요? 이익률. 자 이거 한번 해보실게요. 그러면 사료값은 40만 원 들어갔는데 얘가 50만 원을 밖에 못 받았어요. 그럼 얼마 이익 봤어요? 10만 원이죠. 몇 퍼센트 이익 봤어요? 50 빼기 40 나누기 50 하면 10%인가요? 20%인가요? 그러면 안 된디. 그러면 안 된디. 계획이 틀어졌는데요. 45만 원. 그러면 50만 원에서 45만 원. 여기는 50이죠? 몇 프로예요? 10%죠? 이익률은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16.5%까지입니다. 최저가 얼마? 16.5%. 자, 밑에 보시면 이익률은 1두당 비육돈의 평균 가격 빼기 경영비. 경영비가 뭐라고요? 사료값. 그래서 밑에 당구장 표시 보시면 이 기간 중에 이익률이 16.5% 미만일 경우 얼마로 본다? 16.5%로 본다. 자, 오른쪽에 라번을 봐봐. 손액 산정을 봐봐. 손액 산정. 자, 피보험자가 축산 휴지 손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액은 보험 가액으로 하며 이 말은 뭔 말이냐? 종모돈, 종빈돈 뭐 이런 애들 있으면 걔네들 가액 그대로 쓰다 그 말이에요. 일반적인 비육돈, 육성돈, 후보돈 그런 애들 있죠? 그대로 갖다 쓰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종빈돈만 제가 말 잘못해 종빈돈 빼고 종빈돈만 아래에서 계산한 금액으로 보험 가액으로 한다 했는데 다시 할게요. 그러면 종빈돈은 엄마 돼지예요? 아빠 돼지예요? 엄마 돼지. 엄마 돼지. 엄마 돼지가 새끼를 아까 제가 몇 마리 난다 했어요? 10마리에서 12마리 난다 했죠? 10마리 난다 본데 그 중에서 살아남아서 지가 100kg까지 크는데 들어가는 비용. 크는데 몇 마리? 10마리가 큰단 말이에요. 오른쪽 보이시죠? 예, 그래서 여기 추가 가격. 가격 하는데 얘가 몇 퍼센트 이익 본다? 이익률을 곱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냥 평균 가격 하시면 여러분 느낌 안 오시니까 뭐로 본다? 추가 가격으로 보는 거예요. 추가 가격. 근데 그 밑에 종빈돈은 말을 갖다가 우리나라 말을 정말 그게 이거 보면 우리나라 말이 진짜 어려워요. 단 후보돈과 임신, 분만, 포유 등 종빈돈으로서 기능을 하지 않는 종빈돈은 제외된다 그랬죠.
그러면 후보도는 종빈돈이 아니니까 빼고 임신하고 분만하고 포유 등 종빈도로 기능을 하지 않는데요. 오? 그럼 임신, 분만, 포유돈이 종빈돈이에요? 종빈돈 아니에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종빈돈의 기능이 뭐예요? 종빈돈 기능. 새끼 낳는 거잖아요. 그럼 새끼 낳고 저도 안 주고 내다 버려버려요? 저 줘야 되잖아요. 임신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말이 우리나라 말이 어려워서 사람들이 의견이 분분했어요. 저 말고 다른 데서는 여기 있는 임신, 분만, 포유가 종빈돈이 아니다. 기능이 아니다. 막 그렇게 해석하고 막 그랬거든요. 제가 대한한돈협회, 대한종돈협회 막 있어요. 인터넷 찾아가 검색에 다 전화했어요. 담당자 바꿔달라고. 물어봤어요. 물어보니 딱 한마디 하대요. 임신, 분만, 포유가 종빈돈의 기능이 아니면 뭐래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기능이다 하더라고요. 이 말, 그게, 다시요. 임신, 분만, 포유가 종빈돈 기능이라 기능이 아니라고요. 기능이라고. 그걸 하지 않는 종빈돈은 어쩐다? 지금 뭔 말이냐? 임신하지 않고 포유하지 않고 그거 하지 않는 애들은 그러면 분만하지 않고 포유하지 않는 애들 그냥 멀쩡한 상태 있죠? 그런 애들은 그냥 일반 돼지로 보는 거고 이런 상태에 있는 애들은 뭐 이렇게 본다 그 말이에요. 12요? 아, 종빈돈이 10마리 낳는다고. 돼지 새끼 돼지를 만약에 10마리 이상 낳는다 그러면 그 중에서 10마리가 살아가지고 요만큼 큰다 그 말이에요. 되셨나요? 다시 종빈돈 한 마리가 10마리를 낳아요. 10마리 이상을 낳아요. 그 중에서 10마리가 이만큼 큰데요. 그런데 얼마만큼 이익 봐요? 이만큼 이익 본대요. 그걸 해준다는 뜻이에요. 아이고 어려워라. 날씨도 더운데 지금이. 마번에 보시면 이익률 조정이라고 있죠. 영업에 있어서 특수한 사정에 영향이 있는 때 또는 영업 추세가 현저히 변화한 때에는 손해 사정에 있어서 이익률에 공정한 조정을 하는 것으로 한다. 지급보험 계산해 보시면 4번에 자기부담금 적용한대 안 한대요? 안 한다. 안 한다. 4번에 손해 경감해서 피보험자는 축산 휴지로 인한 손해를 아래의 방법으로 경감할 수 있을 때에는 이를 시행해야 된다. 손해 방지하는 거겠죠. 뭐 전면적인 보험 목적의 전면적인 또는 부분적인 생산 활동을 재개하거나 유지하는 것, 보험증권상에 기재된 장소 또는 기타 장소에서 다른 재산을 사용하는 것 되셨습니다. 넘겨보시면 이제 마지막 조금만 기다리세요. 좀 버티세요. 다 했습니다. 자, 그 보험금 지급 심사, 지급 및 심사에 돼 있죠. 예, 그 부분은 여러분들 이것만 보세요. 그렇게 나중에 제가 이제 해드린다는 건 제가 그 체크해 보세요. 제가 요거는 제가 5월, 6월 달에 그 따로 제가 보험금 할 때 해드릴 거예요. 지금 안 보셔도 됩니다. 쭉 넘어가세요. 185페이지에 보시면 보험금 지급의 면부책 판단 거기 보이시죠? 예, 그거 보시고 거기서부터 이제 한 2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보험금 지급의 면부책 판단은 보험약관의 내용에 따르며 보험금 청구 서류, 서면 심사 및 손해조사를 결과를 검토하여 보험약관에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지 판단하게 되며 면부책 판단 요건은 다음과 같다 해서 1번부터 4번 있죠. 자, 밑줄 칠한 부분만 위치 치세요. 보험기간 내 보험약관 밑줄 치시고요. 담보하는 사고인지 여부. 이번에 원인이 되는 사고와 결과적인 손해 사이의 밑줄 상당 인과관계 여부. 3번에 보험사고가 상법과 보험약 상법
밑줄, 보험약관 밑줄, 정하고 있는 면책조항 밑줄에 해당되는지 여부. 4번에 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 및 보상하지 않은 손해 조항 이외에도 밑줄 치세요. 알릴 의무 위반 효과 또는 알릴 의무 위반. 효과 읽어. 손해보상 책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하라. 자, 밑에 이제 다 나번에 손해평가 있고요. 다번에 보험금 지급 심사 시 유의사항. 괄호 1번에 계약 체결의 정당성 확인. 그래서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 대상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한다. 2번에 고의 역선택 여부 확인. 밑줄만 치세요. 고의 역선택 여부 확인. 고의적인 보험 사고를 유발하거나 허위 사고 여부를 확인한다. 나번에 다수의 보험을 가입하고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특히 주의하라. 역선택 계약인지 확인하라. 3번에 고지 의무 위반 등 여부 확인하라. 4번에 면책 사유 확인하라. 5번에 기타를 확인하라. 이 기타 보시면 가번에 개별 약관을 확인하여 위에 언급한 사항 이외에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있는지 확인한다. 나번에 미비된 보험금 청구 서류의 보완 지시로 인한 지연 지급, 불필요한 민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금 청구 서류 중 사고 유무 손해액 또는 보험금 확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서류를 생략할 수 있으며 사고 내용에 따라 추가할 수도 있다. 자, 넘겨보시면 보험 사기 방지 있죠? 여기서 시험에 2번인가 나왔어요. 2번인가. 자, 보험 사기는 보험 계약자 등이 보험 제도 원리상 취할 수 없는 보험 혜택을 부당하게 얻거나 보험 제도를 이용하여 고액의 보험금을 수취할 목적으로 고의적이며 악의적으로 행동하는 일체 불법 행위로서 형법상 사기죄의 한 유형으로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밑줄 치세요.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에서는 보험 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밑줄 치세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자, 나번에 보험 사기가 성립하려면 성립 요건에 괄호 1번에 계약자 또는 보험 대상자에게 고의가 있을 것. 고의. 그래서 계약자 또는 보험 대상자의 고의에 보험자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려는 고의와 그 착오에 기반해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고의. 그래서 이 고의가 형법 총론에서 막 나오거든요. 이 고의가 이중 고의다, 2단의 고의다 막 나오고 그러는데 그것까지는 보실 필요 없이 그냥 고의가 있는데 몇 가지가 있다? 2가지. 2단계를 거쳐야 돼요. 하나는 착오에 빠뜨리게 하려는 고의와 착오에 따라서 승낙을 하게 하려는 고의 2개가 있습니다. 2번에 기망행위가 있을 것. 기망. 기망이란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진실을 은폐하는 것. 통상 진실이 아닌 사실을 진실이라고 표시하는 행위를 말하거나 알려야 할 경우에 침묵 또는 진실을 은폐하는 것도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적극적인 것도 있지만 소극적인 것도 이제 기망행위에 해당된다. 3번에 상대방인 보험자가 착오에 빠지게 된다. 착오. 보험자의 과실 유무는 문제되지 않는다. 4번에 상대방인 보험자가 착오에 빠져 그 결과가 성낙의 의사표시를 하게 할 것. 그 다음에 5번에 사기가 위법일 것. 그래서 사회생활상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기망행위는 보통 위법성이 없다. 뭐 그러고요. 다번에 사기 행위자, 라번에 사기 증명입니다. 자, 여러분들 저 보세요. 왜 사기쳤어? 라고 이제 주장을 해요. 그러면 선생님이 저한테 사기친 거예요? 그러면 사기를 안 쳤다고 해야 돼요? 제가 사기친 걸 갖다 증명해야 돼요? 제가 해야 되죠?
그러면 보험자고, 보험계약자고, 예, 제가 보험자예요. 재보험사업자. 그럼 누가 증명책임 가지고 있다? 재보험사업자가 증명책임. 진짜 사기칠 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마번에 보시면 그 보험 사기로 인한 조치가 어떻게 되냐? 그 보험 사기 특별법 형법성 그거 말고 보험에서는 괄호 1번에 청구한 사고 보험금을 지급을 거절 가능하다. 지급 거절이라고 되어 있죠? 얘가 괄호 넣기 나왔다고요. 괄호 2번에 약관에 의거 해당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괄호 치시고. 자, 다 쳤습니다. 마지막으로 10시부터 끝날 때까지. 네. 자, 27날 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